낮은가? 자, 안녕. 자, 오늘 시적 대상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34쪽 4강 34쪽 보도록 합시다. 보통 우리가 시적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시적 대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고향을 이야기한다, 고향이 대상이고, 자화상을 이야기한다, 그럼 나에 대한 얘기가 다 시적 대상이고, 아니면 쓸쓸함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시적 대상이고. 그런데 쓸쓸함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거고, 고향이라든가 풍경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거겠지.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은 다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34쪽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뭐 투영, 매개, 치환 이런 거 있는데 시적 대상에 내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게 투영. 그 다음에 시적 대상과 시적 대상 아니면 시적 대상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면 그게 매개. 아니면 무언가를 바꾸면 그게 치환.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읽어보면 이해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송순의 면왕정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자, 이게 지금 찍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소리가 안 났고, 두 번째는 찍다가 끊겼고, 세 번째는 찍다가 전화가 왔고, 그래서 이게 네 번째야, 네 번째. 아, 좀 힘듭니다. 자, 볼게요. 송순의 면왕정가인데, 자, 면왕정가라고 하는 거는 송순이 면왕정에서 보고 느낀 거를 이야기한 거고, 그 주변의 멋진 풍경이나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면왕정가.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 그 정철의 송산별곡 했었잖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 맨 처음에 보면요, 이런 거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봐야 돼요. 싹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다 읽어봐야 되고, 무등산 한 할개매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대략 알잖아요. 여기가 광주고 담양은 이쯤 있어요. 무등산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 무등산은 굉장히 영험한 산, 신기한 아니면 무언가 신비한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이 무등산이야. 무등산이 이렇게 있는데 무등산이 어딨냐? 광주에 있다고. 무등산이 있는데 무등산에 줄기 하나, 활개는 줄기예요. 줄기 하나가 동쪽으로 뻗어서, 이게 동쪽으로 쭉 뻗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줄기가 이렇게 있겠지만 줄기가 되게 많은데 이 줄기 하나가 동쪽으로 뻗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멀리 갔죠? 광주의 담양까지, 면왕정이 담양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그래서 여기에 제월봉이 된 거야. 이게 제월봉이에요. 그러면 이 제월봉은 무등산의 기운을 이어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제월봉도 큰 의미가 있는 산이라고 보면 돼요. 무변대하에 무슨 짐작하노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전남 전북 쪽에 가면 아마 알 텐데, 저기 산이 별로 없어요. 다 벌판이야. 다 벌판인데 그 숱한 벌판에 뭐 하려고 네가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온 거는 아마도 큰 의미 아니면 중요한 의도 아니면 포부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런 시골까지 온 거겠죠. 그쵸? 그런 걸 떠올리면 돼요. 무변대하에 무슨 짐작하노라. 네가 끝없이 넓은 들판에 온 거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 내가 대략이나마 짐작한다. 잠깐만 찍히고 있나 볼게요. 다행이야. 찍히고 있어. 이게 어제 그제 끊기니까 좀 불안해요. 일곱 급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버려놓은 듯. 이 제월봉의 모습이
구비가 7개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있는데 7구비가 한데 뭉쳐 있다.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기에 머리를 얹어 놓은 것 같더라. 이 가운데 구비가 마치 용이 턱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요 가운데 거를 용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설 속의 동물이고 굉장히 얘도 영험한 동물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 제월봉을 계속 귀중한 아니면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걸로 만들고 있는 표현이에요. 선잠을 갖게 머리를 얹었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거기에 여기에 바위가 넓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정자를 만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면왕정이야. 그러니까 이 면왕정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는 무등산에서 길을 이어받은 용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정자가 바로 면왕정이다. 그런데 그 면왕정이 또 어떻게 된대요? 구름 탄 청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려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 면왕정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름 탄 청학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학을 타고 다니는 게 누구죠? 보통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왕정이 마치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과 같더라. 계속 굉장히 영험한 존재 아니면 천상세계에 사는 존재 그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야.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내려올 거거든요. 이 앞에 물이 지나갈 거야. 물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냐? 이게 마치 용 하나, 쌍용이 서로 꼬여가는 것처럼 굉장히 우렁차고 역동감 있고 그런 거 표현하는 건데 정잠 넓은 들의 오롤이 펴진 듯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넓을 거야. 더 넓을 거 이렇게 넓은데 아름다운 거 표현하는 겁니다. 넓거든 기노라 넓거든 길지나 말 것이지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단 이야기죠. 푸르거든 희지 마라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단 이야기지 그만큼 아름답단 이야기예요.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 여기 쌍용은 얘기했으니까 깁은 비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닿는다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이 물이 정신없이 하루 종일 다닐 거 아니냐? 흐를 거잖아요. 그런 거. 물 좋은 사정업 눈까지 퍼져건 사정업 모래사장인데 그 옆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겠지? 근데 그게 눈과 같다죠? 그럼 굉장히 아름답고 희고 그런 거 표현하는 거고요.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여기에 또 보니까 기러기가 끼룩끼룩 물론 이거는 갈매기 보통 이렇게 하지만 그냥 기러기라고 합시다.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가한 거, 좀 자연스러운 거, 평화로운 거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면왕정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면왕정 바로 앞에 풍경. 그러면 이제 만약에 면왕정 주변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멀리 있는 풍경 나와야 돼요. 노화를 사이 두고 우러검 존니는요 넓은 길 밖에 긴 한날에 두르고 꽂은 거. 이제는 멀리 봐. 여기서 멀리 봤더니 여기에 뭔가 이런 것들이 꽂혀 있더라. 병풍처럼 꽂혀 있더라. 산인가 뇌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 높고 낮고 끊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산을 풍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낮은 거 높은 거 함께 있지 끊어져 있고 이어진 거 함께 있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함께 있다는 표현이야.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거를 미리 얘기한 거예요. 숨거니 보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놓고 보이기도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역동적인 거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풍경 같은 거 다 표현하는 거예요.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었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이다. 그래서 머리 지었다.
용구산, 몽산, 불대산, 어등산, 용지산, 금성산, 허공에 버려 있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 진짜 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산이 불쑥 올라 있으니까 허공에 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원근 창에 머문진 펼쳐진 경치가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이게 뭐예요? 멸왕정이 어디에서 기원을 했느냐, 멸왕정이 어디에 있느냐, 멸왕정 앞의 모습, 멸왕정에서 바라본 멀리 있는 풍경. 그러니까 멸왕정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한가하고 자연스럽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되게 아름답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바로 본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상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멸왕정도 대상이고 무등산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될 수도 있더라. 그렇죠? 근데 하나 아닌 건 청학은 대상은 아니지. 얘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었죠. 자, 문제 볼게요. 송순이 멸왕정과 펼쳐보인 세계는 흔히 멸왕오주라고 일컬어진다. 멸왕오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이치를 이끌어내는 가운데 조화 합의를 추구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심성, 수양, 갈고 닦으려고 하는 거죠. 볼게요. A의 재월봉이 무변대에 무슨 짐작한다는 것은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그래, 작가가 좀 별로 안 좋은 곳에 가서 내가 뜻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재월봉이 나와 있는 거, 나는 너의 포부와 의도를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늙은 종이 선잠을 갖게요란 표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요일에 늦잠을 늦지막히 자. 당장 할 일이 없어. 내일 학교도 안 가. 오늘은 일요일이야. 그래서 한 새벽은 아니라 낮 2시쯤 깨. 그러고 갓 깨서 약간 몽환적이야. 비몽사몽이야. 기분 좋을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이미 늦었다 이건 아니에요. 학교를 8시까지 가야 한다. 어우, 깼더니 9시다. 망했다. 이거는 늦었겠지. 근데 이게 아니라 오늘 할 일이 전혀 없어. 천천히 일어나. 선잠을 깼어. 좀 졸린데? 저건 뭐지? 이런 거. 기분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선잠을 갖게어는 이상을 펼치게 늦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정자가 청과 눈에게 벌려있는다 하다 멸왕된 비상을 위한 심성수야. 괜찮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이 밤낮 흐르는 걸 통해서 자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밤낮으로 노력해야겠다. 괜찮지요?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 서 있다 표현 조화 합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왜? 낮은 거, 높은 거, 끊어져 있는 거, 이어 있는 거 함께 있으니까 조화롭게 합일, 하나로 뭉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4번, 2번. 자, 넘어가서 우리 시조 볼게요. 시조랑 한시 볼게요. 자, 그 전에 계속 또 찍히고 있나 보자. 오늘은 다행히 찍히고 있군요. 이것도 이따가 들어봐서 소리 나야 되는데 소리 안 나면 아쉬운데. 자, 볼게요. 이거는 사설시조고요. 얘기 아마 했을 거야. 시조는 45자 내외 세 장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정형시지. 그러다 보니 아무나 이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 썼죠? 주로 사대부 혹은 학식이 있는 기생들이 썼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주로 뭐가 나와요? 뭐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이상추구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잖아. 물론 기생은 사랑 얘기를 쓰긴 쓰겠지만 주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매우 엄격하다 보니 그리고 양이 적잖아요. 이런 적은 양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불리지. 그게 뭐예요? 그게 연시조예요. 시조 하나 쓰고 시조 하나 쓰고 시조 하나 쓰고 시조 하나 쓰고. 근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시조를 쓰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요 제한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귓돌이 나오는 거 보면 중간 줄이 굉장히 길죠? 이런 식으로 형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사설시조는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리고 주제도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거. 삶이 힘들어. 누구 보고 싶어. 아, 누구랑 헤어졌어. 하지만 나 너무 힘들어. 쫓아갈 거야. 이런 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지만 사설시조는 주로 정말 있을 법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귓돌이, 귓돌이, 저 귓돌이 마찬가지인데 볼게요. 귓돌이, 저 귓돌이. 귀뚜라미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여쁘다. 어여쁘다, 예쁘다 보면 안 돼요. 여기는 불쌍하다예요. 아, 저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왜 불쌍하냐? 어인. 어찌된 귀뚜라미.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다 슬픈 소리를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슬픈 소리를 저 혼자 울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귀뚜라미는 슬피 운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가 그렇게 울어가면서 사창 여웬 잠을 살뜰히도 알뜰 잘도 깨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창은 아녀자가 사는 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창문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단 말이야. 자고 있는데 밖에서 다리가 이렇게 되겠지. 귀뚜라미가 귀뚤귀뚤귀뚤귀뚤 막 울고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겨우 잤는데 깼더니 얘가 막 우는 소리가 아 슬피 운다고 내가 생각을 해. 그래서 일어나 앉아. 그랬더니 뭐래요? 너 나 잘 깨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 진짜로 귀뚜라미가 슬피 우나? 말이 안 되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왜 하필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슬피 울고 싶기 때문이야. 이건 결국 내 마음이에요. 그럼 나 지금 되게 슬퍼? 근데 잘 깨웠다 그래? 겨우 잤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반어법이에요. 굉장히 슬프니까 귀뚜라미가 슬피 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나를 깨웠으니까 막 화가 날 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 내버려둬. 왜? 자기 비록 미물이지만 하찮은 사물이지만 무인 동방에 의미 없는 외로운 여인의 방에 내 뜻을 아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이 귀뚜라미를 동병상련이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쓴 건 또 뭐예요? 일치시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장을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시적 화자가 이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물어볼게요. 가의 시적 대상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시적 대상은 귀뚜라미예요, 일단은. 그리고 나도 대상이에요. 동병상련 얘기했죠? 2번. 화자는 밤마다 불려오는 예찬. 예찬이면 극찬을 해야 된다고. 그건 아니야. 2번이에요. 귀뚜라미를 끌어들이 그림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슬픈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를 끌고 왔죠? 맞고요. 귀뚜라미에 대한 마음이 동정에서 원망, 동질감. 동정. 너 불쌍해. 원망. 나 깨웠지 너. 동질감. 그래 됐어. 네가 내 마음 아는 거잖아. 좋죠? 청각적 이미지는 선생님 귀뚤귀뚤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자 이렇게 청각적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 머릿속에 귀뚤귀뚤이 들릴 거야. 그것도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김시습의 도중 볼게요. 자, 김시습의 도중은 한시잖아. 그리고 도중은 가는 길, 가던 중, 뭐 이런 뜻이에요. 매개 나라 이 땅에 지역 알 수 있죠? 첫눈이 날리고 춘성의 나뭇잎이 듬성해지네. 계절 알 수 있죠? 초반부에 지역이랑 시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가을이야. 근데 첫눈이 오는 거 보니까 아마 초겨울일 거예요. 가을이 깊었다고 말하지만 아마 초겨울 같아요. 객창에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 보겠네. 그래 술은 있는데 고기는 없어요. 왜? 나그네니까. 하지만 인심은 있긴 있어. 하지만 고기까지 먹진 못해. 왜? 떠돌아다니니까. 술 정도는 주지만 인정은 있는 거야. 고기는 안 돼요. 그래서 나그네의 애달픔 아니면 서러움 정도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가을에 내가 떠돌아 다녀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좀 마음이 쓸쓸해야 돼. 산이 멀어 하늘은 들의 들이었고, 잘 생각해요. 강물 아득해 대지라 허공이 붙었네. 느낌 뭐 들죠? 산이 멀어요. 그 다음에 하늘은 들의 들이요. 하늘이 쫙 내려와. 저녁인 것 같아. 강물은 멀리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어. 이 두 줄에서 느끼면 좋은 건 전반적인 쓸쓸함, 적막함. 이게 뭐냐 결국 시적 화자 정서 아니냐? 시적 화자의 정서를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그렇게 우리의 마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기러기, 자 보세요. 기러기가 이렇게 있는데 외롭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근데 어디로 간대요? 지는 애 밖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니 나그네 날아갑시다. 나는 나그네예요. 발걸음 가는 길에 머뭇거린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날아가지. 얘는 가지 않고 머뭇거리지. 그러면 이거 어찌 보면 대조죠. 그러니까 이질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얘는 가긴 가지만 어디 가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뭐랬지? 외롭다 그랬지. 나그네도 외롭죠. 아까 요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둘은 동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차이를 두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로 만드는 거. 얘는 멀리 떠나 가는데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떠나간다고. 나그네니까 떠나가는데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몰라. 대조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번을 보면 기억 과정 유사한 거는요. 이질적이면서도 결국에는 동질적인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럼 1번 봐.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정답지만 내 몸은 누가 함께 돌아갈까? 나는 혼자 있는데 꾀꼬리는 같이 있대요. 완전 대조가 되는 거야. 2번. 꾀꼬리 새는 잊지 않고 오지만 녹선님은 잊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요. 1번하고 2번은 완전히 나랑 대조적인 거라고. 3번은 공사녀는 접동새야 너는 어찌 우짖느냐.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하였느냐. 너도 나와 같이 이별을 했잖아요. 아무리 피나게 대답이나 하더냐. 너랑 나는 똑같구나. 그래서 3번. 4번 우는 것이 뻐꾸기냐 푸른 것이 버들숲이냐. 아우. 4번은요. 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 잡고 얘기할 걸. 자, 5번.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고 했느냐. 반포부원이 그 안이 아름다우냐. 사람이 저 생각 못해서 못내 슬퍼하는구나. 여기에 그 까마귀는요. 예찬의 대상이에요. 누가 감히 까마귀 보고 뭐라 그래. 그런 개념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실전 테스트 2회 하나 할 건데 그 전에 계속 찍히고 있나 볼게요. 다행이다. 찍히고 있다. 이제 소리만 잘 나오면 되는데. 이번에 성공해야 할 텐데요. 자, 허난설원의 규원가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문이 이거 원문으로 보는 게 좋지만 이거 정도 거의 원문이지만 나중에 또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규원가는 규수가 원망하는 노래예요. 아녀자가. 그럼 누구를? 남편을. 허난설원의 삶은 굉장히 기구했습니다. 나중에 일찍 죽게 되는데 27인가 8에 내용 보면은 이해할 거예요. 볼게요. 엊그제는 젊었다. 벌써 이렇게 다 늙었단 말이냐. 예전에는 젊었는데 지금은 늙은 거야. 근데 이게 늙었다는 게 한 78 그런 게 아니라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소년행락, 어렸을 때 즐겁게 지낸 것을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 세월 지나고 내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니 내 목이 맨다. 그러면 너네가 궁금해야 돼요. 아니 그럼 왜 서럽지? 늙은 게 왜 서럽지? 물론 뭐 나이 들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왜 서럽지? 이야기 나옵니다. 부생모욕 신고하야.
부모님께서 나를 낳고 기르셔서 신고 몹시 애쓰셔서 이내 몸을 길러낼제. 여러분들 고전에서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여기는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이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러한 나의.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편해. 이러한 나의 몸을 길러내실 때 아마 여러분들 본인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듣고 있는 니네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시겠지.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살아라. 이걸 바라시겠지. 공후배필은 바라지 않으셔도 공후배필은 높은 벼슬아치 군자호구를 원하더니 근데 공후배필 그 아래 단계가 이제 군자호구라고 볼게요. 대통령의 아내, 대통령의 남편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군자, 훌륭한 남자의 좋은 배필을 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원하셨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전생, 현생, 내생. 정말로 뭔가 내가 죄를 지었대. 죄를 지은 모양이지 월하의 연분으로 누구랑 부부의 연을 맺었죠. 누구랑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 경박자 좋은 것 같지 않지? 장안유협.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봐. 잘생기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은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대요? 정말 꿈같이 만났대요. 그러니까 내가 쟁취한 거야. 굉장히 유명한 잘생기고 키 큰 남자를 내가 쟁취를 했지. 그러니까 정말로 꿈같이 만났지. 기분 좋겠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남자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하니까 내가 어쨌든 쟁취해서 결혼을 했지만 꿈같이 만났지만 어느 정도는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왜? 나가서 여자 만나고 다닐 거니까. 당시 용심하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그래, 불안합니다. 왜? 장안유협 경박자잖아. 맨날 나가. 또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진짜? 누군데? 몰라도 돼. 불안하죠. 그러니까 살얼음 디디는 듯 하더라. 이미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미 이 상황에서부터 스트레스가 막 쌓였을 겁니다. 3528, 3515, 15살, 28, 16살, 3528 겨우 지나 천년 여질이 저절로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15, 16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나 되게 예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얼굴, 이 태도로 내 이 예쁜 얼굴과 이런 몸짓과 정말로 기품 있는 태도와 이런 것으로 백년 기약 결혼했죠. 했는데 연광이 후를, 연광은요 거기 한자 있잖아. 한 해 한 해 빛이에요. 연광이 훌훌하다는 이야기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순식간에 4, 5년 지난 것 같아. 연광이 후를하고 조물이 다시야. 조물주가 나를 시기가 많았대요. 다시 시기가 많다.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답안지 표기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신입생 학교 와 있어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 지난 듯 하더라. 이게 봄바람 가을물이 봄 가을물이 여러분들 북 배틀 짤 때 뭐 이렇게 쑥 보내는 거 본 적 있나? 배틀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 막 배틀을 짜고 사람이 여기서 찌긋찌긋 할 때 이렇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화살처럼 지나가는 거야. 북배월이 지나듯. 그래서 세월이 많이 빨라요. 영광이 후를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 조물이 주가 나를 시기를 많이 했지. 봄바람 가을 배월이 북 지나듯 했지. 설빈환, 굉장히 예쁜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디 두고 면목 가증, 남에게 미움을 살 만큼 못생겨졌다. 늙어져서 얼굴에 주름이 많다. 나 지금 얼굴 되게 못나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괸소냐, 사랑하겠느냐. 근데 여기에 지금 좀 이해는 안 되지?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이 좀 들면 못생겼다고 치고 다들 무시하고 요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그랬대. 그러니까 결국 경박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내가 늙어서 못생겨져서 그렇다고 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매우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선생님 아까 원망한다며요. 아직은 안 나와. 곧 나올 거예요. 3, 3, 5 야유원. 야유원은 기생집입니다. 새 사람이 났단 말이냐. 새로운 기생이 왔다는 소식이 들린다. 꽃 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누가요? 남편이 나갔지. 나가 있어서 백마금편은요 굉장히 호화로운 흰색 말을 타고 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니는 거야. 호화롭게. 요즘으로 치면 렌트해서 수입차 타는, 그리고 옷도 명품으로 쫙 빼입고 나갈 때 이 남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들 여자들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아니냐? 어디 어디 머무는 거 원근을 모르거니 가깝고 먼 것을 모르니까 소식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 누구 소식이요? 남편 소식을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인연을 끝처신들. 인연은 끝났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나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생각도 사라지느냐? 생각은 여전히 있죠. 누구 생각이요? 남편 생각이요. 그러니까 인연은 끝났다고 보지만 생각은 계속 나는 겁니다. 얼굴을 못 보고는 그립기나 마르면 좋겠구만.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그립죠. 12대, 하루도 12대, 길고 30날 지리할 정도로 당신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될지도 몰라. 나를 싫어하면 나도 생각 안 하면 돼요. 나가서 바람 피면 잊으면 돼. 이혼해. 그게 안 됐던 시기잖아.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지었느냐. 옥창에 심은 매화가 또 똑같아요. 매화가 만약에 3번을 피고 지었다. 그럼 몇 년이에요? 3년 지난 거지. 몇 년이나 피고 지는지 몰라. 세월이 계속 많이 풀어요. 많이 지나간 거야. 겨울밤 차고 찬데 자취는 섞어치고. 겨울에도 눈 막 내리죠. 여름날 기골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자취는 구준비, 이것도 다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하겠지만 자취는 구준비 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자취는 구준비 다 구질구질, 구질구질한 거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삼춘하려 호시절, 봄이에요. 근데 말은 봄인데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가던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알아. 아니 지금 봄의 호시절 예쁜 거. 밖에를 봤더니 되게 예뻐요.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물, 아름다운 경치가 씨름 없다. 나는 관심 없다. 왜? 마음이 힘들잖아.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열. 또 가을이야. 순식간에 가을이에요.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막 울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귀뚜라미 했었잖아. 막 울고 있어요.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있는데 그 다음에서야 남편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나중에 헌한설은 이거 이후로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시죠. 쌓인다고. 마음에 한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일찍 죽기도 하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공업에 피는 이상적인 바람, 군자하고 현실적인 바람. 그쵸? 제일 좋은 거, 현실적으로 그 다음 좋은 거. 장한이의 경박자 부정적인 태도. 5분 남았대요. 신혼 종료 5분 전입니다. 설빈환 예전의 모습 면목까지 지금. 자, 백마금편은 남편을 기대는 화자의 태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걸 이야기한다고. 5번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는 시간 표현. 2번 윗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요. 3인국 이것도 님이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에 님은 나를 쫓아낸 거고. 근데 기다리는 거고. 여기는 내가 기다리는 거고 남편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1번 윗글과 보기 화자 모두 어쨌든 버림받은 건 맞죠? 윗글과 보기 화자 모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규환과 후반부에 가면 약간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부분은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맞다고 볼게요. 윗글과 보기 화자 모두 임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갈구해? 사랑을 갈구해? 갈구는 맞는데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요거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느냐.
답답하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요 부분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여인상은 뭐예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기만 해야지 너 어디가 있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에요. 조금 문제가 좀 안 좋아. 윗글의 화자는 경박하고 신념 대상, 보기 화자는 임을 절대시하고 있다. 그쵸? 자, 여기서 절대시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님 계신데 보내고자 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윗글의 화자는 매화를 통해 원망을 드러내지만 매화를 통해 보고 싶다를 드러낸다. 매화를 통해 세월이 많이 흘렀다. 아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위에는 매화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매화를 보고 나를 떠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답은 3번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이거 실전 테스트 2회랑 나머지랑 5강 운율 올릴게요. 그리고 5강까지를 일요일까지 듣고 인증하면 또 상품 중간 상품 나갑니다.